네, 슈퍼원리턴즈 1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재취업 정보로 가득 채운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다시 재취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또 어떤 직업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자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고민들도 많고 서툰 부분들도 많고 또 의도치 않게 뭐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만나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누가 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어떤 답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내면적인 성장을 돕는 인생의 파트너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생활 코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이름이 생활 코치인 거예요? 네네네. 네. 요즘 정말 별의별 직업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파트너 역할을 해준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그런 직업이 될 텐데요. 아직은 용어가 좀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직업 소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생활 코치는 이제 오늘 제가 소개를 차분히 드리겠지만 사실 좀 다양한 분야의 코치들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걸 통칭하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생활 코치라는 직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네네. 사람의 대인관계라든가 경력, 건강, 일과 삶의 균형, 자신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상황을 좀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왜 우리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코치라고 하는 분들은 좀 상대방, 이렇게 의뢰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답하는 내용을 잘 경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그분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을 주로 해주시게 되고요. 그런 어떤 칭찬과 인정, 지지, 격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 코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좀 자신감을 회복한다거나 갖고 있던 잠재력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깨울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 세운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전하는 데 근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미래의 새로운 직업으로 또 인정받는 직업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네네. 직업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생활 코치라고 이제 통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분야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라이프 코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코치가 이제 생활 코치랑 가장 유사한 개념일 것 같은데 개인의 다양한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1:1 코칭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비즈니스 코칭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슈를 주제로 코칭 서비스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커리어 코칭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 코칭은 경력이나 직업과 관련된 개인의 비전이라든가 사명, 그다음 가치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커리어의 어떤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한다든지 직무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이직이나 전직에 관한 거, 경력 개발에 관한 이런 관리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코칭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부 방법을 익히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주고요. 또 이게 공부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기에는 앞으로 삶의 목표라든지 진로 같은 부분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갈등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요, 이 직업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몇몇 분들은 이제 이런 관련된 일에 이미 종사를 하시고 계시고 또 몇몇 분들은 그중에 몇몇 분은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생활 코치로 통칭이 되고 있는 이 직업, 남에 대해서 좀 많이 경청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진로
진로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로드맵도 짜주시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는 기존에 뭐 카운셀러라든지 어떤 치료사 이런 직업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실제 저도 이제 커리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도 커리어 코치, 커리어 컨설턴트, 뭐 직업 상담사 뭐 이런 명칭들을 다 뒤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네. 현실이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나눠서 보자면 생활 코칭, 그러니까 코칭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정이나 칭찬, 지지, 격려 이런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스스로 성취할 수 있도록 그런 자신감이나 의욕을 돋궈주는데 네. 어떤 잠재력을 발휘하고 이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요. 네. 거기에 있어서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어떤 특정한 주제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라든가 경력, 건강 이런 것처럼 좀 어떤 삶의 전체적인 분야를 다루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카운셀러나 치료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은 주로 고객의 과거,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데 좀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장 과정에 있었던 어떤 문제가 지금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과거 경험을 가지고 좀 부정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고 없애주는 거에 이 카운셀러나 치료사의 역할이 있다면 네. 코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인 미래에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치료사나 카운셀러라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있다는 게 조금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업이요.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외에서의 사례는 어떤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 해외에서는 좀 활발한 직업인가요? 그렇죠. 코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기보다 외국에서 먼저 시작된 직업인데요. 네. 본격적인 코칭 산업이 발전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92년도에 재무 설계사였던 토마스 레드너라는 분이 코치 유니버시티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같은 해에 이제 평화봉사단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왔던 공인회계사 로드 휘트워스라는 분이 이제 코치 훈련원을 설립하면서 미국에서 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5년도에는 국제 코치 연맹이라는 게 설립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좀 이름을 알리게 됐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생활 코치 양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네. 교육을 받게 되면 보통 한 100시간 내외에 다양한 온라인이나 독학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네. 대학에도 코칭 관련된 여러 가지 교과 과정들이 개설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활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을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네.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011년도 자료에 보면 한 4만 명 이상이 비즈니스와 라이프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시장 규모도 2조 4천억 원 이상의 시장이 매년 한 18%에서 20% 정도 속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매년 한 20% 정도 아주 이 정도면 굉장한 성장세죠. 그렇죠. 예, 그걸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잠재력도 굉장히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개념들이 생기고 어떻게 발전 중인지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한국 코치협회가 설립이 되면서부터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200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한국 코치협회가 인가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인증된 코치만 한 1,877명 정도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치 인증 프로그램만 해도 한 60가지 이상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자격 인증 기관도 한 33개 등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증하는 분야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코칭이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을 받고 직업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통 코칭이 처음 도입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위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회사에서 먼저 이제 도입이 좀 됐었는데 네. 지금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뭐 학습 공간이라든가 일터 혁신 코칭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중소기업에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학습 코칭, 패밀리 코칭, 또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코칭 등 여러 다양한 곳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 인적자원관리 성공 경험을 전수하는 코칭 전문 회사가 있을 정도로 네. 우리나라 코칭 사업이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고 이거를 모델로 삼아서 말레이시아에 이런 전문 회사가 설립이 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동남아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코칭 산업을 모델로 삼아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코칭도 한류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네네, 거군요.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생활 코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길래 외국에서도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라이프 코칭 먼저 좀 보면요. 라이프 코칭은 아까 다양한 개인 관심사에 따라서 1:1 코칭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칭 비용을 누가 지불하냐에 따라서 기업 코칭이냐, 개인 코칭이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코칭이 시행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개인 코칭은 이제 본인이 직접 의뢰를 해서 코칭을 받는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또 활발한 분야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코칭인데 비즈니스 코칭 같은 경우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든지 조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 네. 그다음 직무 만족도나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거 같은 주로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두고 코칭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커리어 코칭 같은 경우는 경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준다든지 또 요즘은 평생 직업이라는 게 사실 없어졌잖아요. 그쵸. 누구나 이제 직장도 옮기게 되고 직업 자체를 바꾸는 일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경력 개발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커리어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를 작성해서 좀 장기 비전을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학습 코칭은 뭐 아동 청소년에게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해 준다라고 앞서 소개는 좀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삶의 전반에 대해서 본인의 잠재력을 스스로 확인하고 개발시킬 수 있도록 일단 부모님이 정해주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삶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코칭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 앞으로 우리 뭐 아이들 좀 맡길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심도 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앞서서 우리나라에 1,800여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인증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코칭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서라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분야가 다양한 만큼 전문성도 좀 높게 요구되는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생활 코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 같은 게 있을까요? 전문적인 능력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기본 소양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에서 좀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추구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직업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렇게 관심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그 업계에서는 80%가 경청이고 20%가 말하기다라고 얘기할 만큼 네. 그분의 상대방의 얘기를 굉장히 잘 많이 들어주는 들어야 게 되네요.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듣고 이제 코칭의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질문이거든요. 네. 질문을 정말 필요한 질문을 그분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뭐 긍정적인 피드백이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이신 분들이 좀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칭이라는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연륜이 좀 풍부하신 분들이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좀 전문성까지 겸비를 하시게 되면 누구나 코치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요. 일에 있어서 20%가 말하기고 80%가 듣기랍니다. 여기서 이미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쨌든 나랑 이제 적성에 잘 맞겠다 하시는 분들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될까요? 보통 현재 활동하고 있는 코치분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그 전문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코치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뭐 예를 들면 보험회사나 이런 금융권에서 세일즈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코칭 교육을 이수한 후에 세일즈 코치로 진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기업 컨설팅 업체에서 경력을 쌓고 기업 코치로 임무를 하신다거나 뭐 기업에서 임원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직한 경우에 이제 임원이나 CEO 코치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 코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경력을 기본적으로 본인 커리어를 좀 관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는데 좀
노력을 하셔야 네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경력 살려서 하시면 되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뭐 이걸 좀 받쳐줄 수 있는 전공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코치가 되기 위해서 명확한 전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유리한 걸로 보자면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직업들이기 때문에 네. 상담학이라든가 심리학을 전공하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지금 뭐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대학원 과정에서 코칭 전문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코칭과 관련된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치 양성 과정, 뭐 코칭 양성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이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뭐 학위를 취득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코치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준을 갖추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뭐 대학의 어떤 정규 과정 내에서도 교양 과목으로 이런 코칭과 관련된 교과목들이 점점 더 많이 개설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자, 만약에 이런 비슷한 걸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나는 그냥 바로 자격증 같은 거 따서 일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자격증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법인 한국코치협회에서 운영하는 코치 인증 자격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어떤 전문 코치 양성 교육과 실습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네. 인증 시험은 1년에 6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회에 한 200여 명 정도 지원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협회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참고로 하실 수가 있는데 참고로 자격증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KAC, KPC, KSC, KMC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단계 첫 단계로 입문하는 단계는 20시간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실습을 받는 입문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전문적인 코치 단계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계는 보통 이제 50대 중반의 은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2단계까지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세 번째 단계, KSC 단계에 있는 분들은 지금 20여 명 정도로 되게 소수가 우리나라 있으세요. 전체에서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슈퍼바이저 코치라고 하는 코리아 슈퍼바이저 코치를 줄여서 이제 3단계가 되는데 20분 정도만 있으실 정도로 이제 그래요? 단계가 사실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겠죠. 아직은 심지어 4단계는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얼마 정도의 상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요구되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후에 이제 4단계 코치가 코리아 마스터 코치가 배출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총 4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마지막 단계는 아직 한 분도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서둘러서 준비하시면은 이 손에 꼽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해서 자격증까지 다 취득을 했다고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취업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코칭은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뭐 기업, 학교, 교회, 뭐 다양한 심리센터 이런 데서 단체들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따라서 이런 활동하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코칭 전문 기관, 코칭 전문 업체 이런 곳에 이제 직원으로 소속이 된 상태에서 의뢰를 받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도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전문가 그룹이라고 얘기한 전문 코치들은 대부분 개인이 이제 코칭 연구소 이런 거 운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코칭 회사에 이제 소속이 돼서 코칭 회사의 어떤 협력 코치로 파트너 코치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네. 진행을 하는 이런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생각보다 코칭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뭐 진로의 방향도 뭐 여러분들 많이 탐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생활 코치를 하게 된다면 수입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질문을 많이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뭐 이렇게 통계 자료가 공식적으로 나올 만큼 아주 종사자가 많은 이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은 이제 시간당 경력에 따라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코칭 비용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평균 평균 연봉은 한 3천만 원 이상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건 경력이나 보통 코칭의 성과라든가 그 코칭을 받고 나서 그분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평판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이제 수입 부분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초봉보다는 향후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이 업종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아무래도 이런 것에, 이런 분야의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입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오늘은 미래의 신직업 중에 하나인 생활 코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위한 알찬 정보 준비해온 조영주 캐스터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씨 오늘도 한 걸음에 달려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캐스터 동생 조영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참 큽니다. 맞아요. 네, 감기 걸리기 싫어서 정말 유난 떨게 되는데 우리 MC님도 아무쪼록 체력 관리 힘써주시고요. 네. 소중한 우리 슈퍼맘 언니들도 건강하게 가을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경력단절 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어떤 소식부터 또 준비해봤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경단녀 뉴스 첫 번째 소식은요. 여성 일자리 박람회 관련 소식입니다. 네. 경기도 광명시가 개최하는 박람회인데요. 일명 일자리 잡고 희망 잡고가 이번 행사의 주제라고 합니다. 네네, 잘 지었네요. 네, 눈치채셨죠? 네. 잡고의 잡이 일과 직업을 뜻하는 영단어 JOBE 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도, 고고. 그러네요. 네네. 그래요. 네. 참 취재 맞게 잘 만들어졌는데요. 자,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자,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서는요. 광명시를 비롯해서 금천구와 구로구 등에 있는 40개의 업체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서류 접수와 면접을 통해서 구직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취업 성공 패키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또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건강검진, 또 면접 시 필요한 메이크업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정말 다양하죠. 네네. 네, 구직자분들을 위한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네요. 네. 또 이 광명시 일자리 센터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요. 일자리 박람회 기간 중에 구인 구직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원하는 시민들을 데이터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개인에 맞는 구인 업체를 일자리 박람회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검사를 해준다는 게 또 이번 행사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무리 바빠도 방문하셔가지고 이름이라도 꼭 걸어두고 오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요. 가을을 맞아서 주변에 일자리 박람회 소식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잘 찾아보시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 뭐 열일 마다하시고 좀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도 여성 일자리 관련 박람회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10월 22일에 개최되는 또 다른 박람회 소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와 남부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주최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주민센터에서 마을로 찾아가는 여성 취업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번 여성 취업 박람회에서는 직업 상담사가 구직자의 구직 등록 및 취업 컨설팅을 돕는 등 구직자들의 취업을 1대1로 지원해주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은 각각 채용관과 도움관, 나눔관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네. 총 30개의 기업이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 이 채용관에서는 현장에 방문하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직접적인 현장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네. 도움관에서는 취업 코칭 및 직업교육 상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관에서는 금천구 보건소와 관내 심리상담센터를 통해서 건강 및 심리상담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각각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
현장성을 가진 박람회의 매력을 극대화시켰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람회가 열리는 10월 22일 당일에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준비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현장에서 직접 작성을 하면 현장 면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여성 취업 박람회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요. 남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나 금천구청 여성보육과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관련해서 남부고용센터 자주 방문했는데요. 네네. 거기 계신 분들 참 유독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거기 세일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준비한 행사인 만큼 더 성심성의껏 준비할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 경기 소식에 이어서 지방 소식도 또 하나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멀리 부산에서 날아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네. 부산시가 여성들을 채용하는 이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난 9월 16일 부산의 지역경제단체와 함께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협약을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시는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면서 전문 인력을 키워서 취업을 알선하고 또 가족 친화 인증이 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연계된 여성 인턴 근무자에 대한 채용 지원금도 지원하고요. 또 여성 근로자가 채용된 기업에 여성 전용 시설 환경을 개선해 주려는 노력, 그리고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 교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부산시가 우리 여성 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부산시뿐 아니라 지역경제단체에서는요, 또 여성 근로자의 정규직 우선 채용과 고용 유지를 전 회원사에 권장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또 가족 친화 기업 문화 조성과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아울러 인턴으로 참여하는 여성에게는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범중소기업 단체가 추진 중인 일명 청년 원 플러스 채용 운동에 여성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자, 이 모든 노력과 시도들이 여성 취업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또 실제 성공 취업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시에서도 이렇게 준비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도 좀 시간 되실 때마다 많이 방문하셔가지고요. 이런 데에 따른 효과 좀 톡톡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을 아우르면서 다양한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요. 영주 씨 네. 고마워요.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유용한 취업 정보 전해주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워크넷과 함께하는 여성의 채용 정보 전해드릴게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독도사랑에서 회계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독도사랑은 주류나 음료를 도소매하는 회사고요. 이곳에서 단순 회계 격리 업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경력은 무관합니다. 고졸 인사계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5일 근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으시거나 주류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다면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한데요. 직접 방문 접수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의료법인 성지의료재단에서 병원급식 조리사 모집합니다. 병원 내에서 음식의 조리와 배식을 맡는 업무인데요. 경력과 학력 무관한 채용권입니다. 월 18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6일 근무고요. 일주일 중 원하는 요일에 하루 휴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2교대 근무인 만큼 상세한 근무 시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차량 유지비와 중식비도 따로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자, 서류 전형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미리 보내서 접수하셔도 되고요. 면접 시 방문하시면서 지참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 김유병원에서 물리치료사를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대졸 이상의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겠네요. 월 17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6일 근무고요. 상세 근무 시간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서류 전형에는 준비하실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그리고 경력증명서 이렇게 4가지 준비하셔서요. 전화 후에 방문 접수하실 때 지참하신다면 면접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력 단절 뉴스와 더불어서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영주 씨 오늘 다양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채용 정보까지 들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전해드린 소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도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씨 오늘 내용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